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20분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혹시 공개적으로 일본 자기소개 점검받고 싶은 분이 계신가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부랴부랴 5분이 용감하게도 관련 내용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사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해당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타이틀과 본문에 강조하는 내용과의 이 논리가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분석력을 발휘해서 도움을 주겠다. 나는 이제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분석력 발휘해서 도움 줄 거다. 크게 문제가 없죠. 자, 근데 면접에서는 우리가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관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이 내용을 답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분석력을 발휘할 수 있는 3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 누구누구다. 첫째, 저는 이런 경험이 있고, 둘째, 이런 경험이 있다. 셋째, 이런 역량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 면접장에서 더 명확하게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타이틀의 의미를 면접관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타이틀의 내용과 실제 본문의 내용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꼭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좀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이 좋은 가치관과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직무와 기업과 연결성이 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을 좀 보니까 본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 강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가치관 바탕으로 지원하는 공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고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만 보면은 지자체 문화행사? 물론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좀 포괄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많은 이 국민들에게 서비스 혹은 제도, 행사 이런 걸 다 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뿌듯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정보, 이 문화 행사도 특히나 이 신체, 건강, 이런 부분들과 좀 연결성이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전달할 때 더 뿌듯했다. 이런 느낌들이 나줘야 일로 점프가 가능한데, 근데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갑자기 왜 건강? 이런 부분이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가치관과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 기업과 직무와 더 긴밀하게 연결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당겨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인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운다. 이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지원자가 이 목표 지향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노하우를 요약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요 내용을 더 요약을 해가지고 성과 중심으로 얘기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름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했는데 좋은 성적을 목표로. 에잉? 그러면 말 그대로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하는 건 사실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매장에 도움이 되는 인력이 되고 싶다. 글쎄요, 이게 구체적인 목표가 될까요? 나름대로는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각할 정도의 구체성은 사실은 반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버리면 앞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는 상실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줄 거면 어느 정도로 본인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지 혹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뭐 그런 부분들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건 너무 평이하다. 자기소개는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게 평이하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 부분은 여기 아예 반영이 안 됐는데 차라리 반영을 안 하면 이건 면접관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라는 것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1분 자기소개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1분 이내로 얘기하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길이, 즉 답변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의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가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강한 학습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지원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한 학습 의지가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자, 이걸 바탕으로 첫째, 이런 것들을 복수 전공하면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했다. 자, 문장이 꽤나 길죠,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컴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면접관은 이게 뭘 강조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이렇게 했다? 이것도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의미를 좀 부각하려다 보면은 문장을 자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실 수 있는데 실제 면접장의 환경을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 간의 소통이라는 것은 오류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까지 길게 얘기해 버린다? 그러면 면접관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본인이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문장의 길이도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한 문장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달력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한 문장으로 그냥 이 1분을 채웠어.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이해가 돼. 물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 경험상 그런 지원자들은 0.01%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장 길이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한번 볼게요. 불필요한 중복 의미를 좀 줄여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원래 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친구의 내용을 좀 보니까 꼼꼼해서 좋네요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즉 성과부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이다. 즉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례로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수행이 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내용에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래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약간 의미가 좀 겹치죠. 책임감으로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믿고 하기 위해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성실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사실은 대부분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정도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즉 1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걸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괜히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오히려 잊혀져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면 짧게 마무리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억지로 1분을 채워가지고 중복되는 의미들을 아무 효과 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기소개 사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이 내용에는 또 다른 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시사점이 아무래도 많은 취준생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거여서 여러분들 자기소개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자기소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점. 면접관이 30초로 얘기하라고 하면 30초, 지원동기 포함하라고 하면 지원동기 포함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정말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 정도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지 멋진 표현, 뭐 멋진 경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키워드와 소재, 그걸 얘기하셔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답변함으로써 이 면접 초반을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 완성하시고요. 정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첫인상 좋게 면접을 시작하시고 합격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